지난 시간에 윤치호 일기에서 일기를 보면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이 총독부 당국이 총독부 정부가 악착같이 일본식 심정을 세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은 끝끝내 구정을 세고 있다는 설날을 세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여러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 이어서 한국 사람이 계속 구정 또는 설날을 쇠고 있는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유교의 힘이죠. 설날이 되면 조상께 차례를 지내야 되고 또 가족이 만나야 되고 이런 유교의 전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뿐만이 아니고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또 그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 구정을 세우지 못하도록 엄청난 압박을 넣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 한국 사람들은 끝끝내 구정을 세서 그거를 지켜왔죠. 그래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속의 날이란 이름으로 하루짜리 휴일을 부활시켰고 노태우 시대 돼가지고 비로소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신정을 하루 쉬고 구정 설날을 3일 쉬는 그런 쪽으로 제도가 자리 잡았죠. 현재 우리가 세고 있는 설날, 현재 우리가 즐기고 있는 설날이라는 것도 결국은 87년 민주화 투쟁이 거둔 성과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87년 체제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철 씨도 썼지만 모든 날짜, 달력을 양력으로 바꾼 상황에서 음력을 거의 안 쓰게 됐잖아요.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음력을 거의 안 쓰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음력 날짜를 지키는 거는 설날과 그리고 추석인데 특히 설날의 경우는 1월 1일 신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되게 웃기는 거예요. 1월 1일 날 해피 뉴 이어를 하고 또 한 달 조금 지나면 또 해피 뉴 이어를 또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코믹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그야말로 두 번 설을 세는 그럼 이제 두 번 돈이 들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윤치호 씨도 썼어요. 자기 책의 일기에 이거는 조선인의 감정이 이성을 이기는 현상이다.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식민당국, 총독부 당국이 권장하는 신정설을 둬야 되지만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구정설을 세고 있다. 근데 그 감정이 앞서는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염상섭 작가의 1930년 단편 지선생이라는 소설인데요. 1930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선생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학교 안에서 딱 하나 남은 조선 선생이에요. 전부 다 일본 선생으로 바뀌었고,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부지런해가지고 교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학교 오는 선생님이에요. 왜 안 잘렸느냐? 다른 조선인 선생은 다 잘렸는데 듣기로는 소문에는 이토 히로부미 통감하고 한시를 서로 많이 지어서 그래서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다른 조선 선생은 다 쫓아내도 내쫓아도 지 선생만은 못 쫓아내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선생의 이제 끝이에요. 내년 새 학기부터는 조선어 한문 과목이 없어지면서 한문도 일본말로 가르치게 된다니까. 일본말 가나도 모르시는 지 선생님. 일본 가나 그러면은 한글의 가나다에 해당되는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는 지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웃기는 거는 옛날 구식 양반이라서 그런기도 하겠지만 벌써 15년이 넘게 교실 마룻바닥에 침을 탁탁 뱉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가르침을 뱉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냥 맨침, 그냥 가르침에 아니라 침을 뱉는 거니까 개량된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 지선생은 야라 이놈아 내 할아버지 뻘 되는 이 늙은이를 놀리니? 하면서 그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또 한다는 소리가 옛날에 원세계는 파리에 가서 베르사유 궁전의 그 훌륭한 양탄자 위에다가 생굴 같은 가르침, 생굴 같은 가르침을 탁탁 뱉었단다. 이따이 교실 속에 맨침 좀 못 뱉을 것은 뭐냐? 이따이 교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일본 선생이 보기 전에 마룻바닥에 그 지선생이 뱉은 침을
흠치곤 하죠. 천의 공부를 들킬까봐 한 편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선생이 또 더욱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은 침 뱉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수업 시간에 술병을 몰래 꺼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단 하나 있는 조선 선생이라는 생각이 학생들을 관대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수업 시간에 술을 꺼내서 홀짝홀짝 마시고 이제 취기가 오르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부터는 묵독하고 묵독 조용히 책을 읽고 자습이 좀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묵독 소리만 나면은 학생들은 이제 스스로 들으면서 자기들 애들도 잠잘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수업을 진행했는데 고무라 선생이라는 일본 교무주임한테 한번 걸려요. 걸린 다음에 학생들하고 이제 이런 대화가 나와요. 지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도 요새 무슨 짓 하지? 스트라이크라든가 뭐라든가 뭐 만세 부르고 공부 안 하는 것이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자 학생들이 저희들은 안 해요. 이러니까 지 선생이 그래 내가 이 교실에서 침 뱉는 것이나 너희들이 동맹 휴학하고 하는 게 다를 게 뭐에 있니? 여기 그죠? 내가 이 교실에서 침 뱉는 거 불법 행동이잖아요. 너희들이 동맹 휴학하는 거 그것도 불법 행동이잖아요. 다를 게 뭐에 있니?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그 단표소설. 그래서 염장섭의 이 소설 지선생에 대해서 이경원 교수, 연세대 이경원 교수는 아주 멋진 해석을 내립니다. 이경원 교수는 그 일제시대 문학 전문가예요. 이 지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론을 하냐면 지선생은 교실 바닥에 침을 뱉을 정도로 전근대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다. 망령이란 말로 표현되듯이. 그래서 이 지선생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교실 바닥에 침을 뱉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니까요.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유일한 한국인 교사인 이 지선생을 동정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정서적 동일감마저 형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곧 조선어 한문이 없어져 학교에 터줏대감인 지선생이 학교를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식민지인의 상황 자체가 이 같은 지선생의 망령과 불법을 국가의 권위에 맞서는 초법적 행위로 전환한 것이다. 이때 그의 망령은 일종의 민족적 저항의 색채를 띠게 된다. 이거죠. 그 지선생의 그 망령스러운 행동, 이 비합리적이고 그런 행동이 그 부당한 권력인 식민지 총독부 정부에 맞서는 민족적 저항의 색채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민 정부의 그 부당한 권력이 없으면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은 지 선생의 침 뱉고 술 마시고 수업 시간에 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불법적인 행동이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부당한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그 망령스러운 행동이 민족적 저항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 선생의 침뱉기가 곧 학생들의 만세와 같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거죠. 일제시대 때 총독부 정부가 그 신정을 세라고 엄청난 압력을 넣으니까 그 신정을 세는 거는 사실은 합리적인 명령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이 완전히 서양식으로 바뀌었고 공무원들이 신정을 세는 나라에서 국민들만 고정을 센다는 거는 설날을 센다는 거는 여러 가지 불편 요소가 따르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런 구조, 부당한 권력이 세상을 잡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거에 맞서는 거는 정당한 행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 구정을 세는 게 정당한 행동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화되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계속 조선 사람들은 설날을 세웠고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시대가 돼서도 그래도 국민들은 고정을 세고 그리고 87년 민주화 시위 이후에 87년 체제가 되면서는 설날이 3일짜리 공휴일이 되죠. 추석과 마찬가지로 꽤 장기간에 걸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염상섭의 소설을 통해서 그 설날을 세는 게
그 항일적인 요소를 갖추게 됐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을 세면서는 이런 측면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만나 뵙기로 해요. 고맙습니다.